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영의 부장이 진행하는 지역중심 대안중심 라디오 세상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세상 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의원의 의사 일정과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명절 앞두고 있어서 구의원들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동구는 어떻습니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마치셨나요? 네,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는 이미 5월 달에 다뤘었고요. 네. 추석 이후에 열릴 임시회에서는 또 두 번째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어떤 항목을 다루게 되는지요? 또 동구의 경우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특별한 항목이나 사업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조금이 변경되었다든가 세입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 되고요. 1회 추가 경정에서 다뤘던 금액이 이제 3천억 정도였는데 본래 잡았던 예산이 2,800억 정도였으니까 약 180억 정도 이제 수정된 금액을 놓고 심사를 한 셈이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억 중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억, 3억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제 좀 유동적인 임시적인 세입 수입이 80억이나 되고 보조금으로 받는 돈이 55억이나 늘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입도 이제 이렇게 늘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동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이고 지출도 살펴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억 정도만 증가됐고요. 나머지 보조 사업에 13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수입도 지출도 이제 어쨌든 이 경정을 통해서 수정된 결과가 좀 자력보다는 보조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곧 다루게 될 2차 추가 경정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잡아뒀던 예산을 좀 내년으로 미루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서 추가 경정만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예산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렇더라고요. 네. 예산 결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간 주요 일정과 간략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예산안은 이제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게 되고요. 네. 11월 초까지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짭니다. 각 부서에서 올린 안을 기획실에서 이제 뭐 자를 거는 자르고 올릴 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11월 말 되기 전에 이제 의회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2월까지 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산안을 심사는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보조금이 있거든요. 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국회를 보면 12월 달에 좀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예, 있고요. 해를 넘기게 되니까 그 금액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또다시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 뭐 2차,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되고 7월쯤 되면 이제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잘 갈무리해둬야지 각 일정들마다 이제 시정을 해달라라고 하든 혹은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군요. 네. 어디든지 돈을 다루는 일은 참 골치 아프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네. 올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셨죠?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돈이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뭐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뭐 파악이 되고요. 또 예결위원도 이제 할 때마다 뭐 새롭게 선출을 하는데 저는 대부분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 타부서 예산하고 결산까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제 자료를 더 봐야 되니까 좀 피곤하긴 하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뭐 큼지막한 흐름은 보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진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제일 좀 크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남는 사업들도 어떻게 다시 쓸까 싶어서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이제 돈을 매칭시켜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없는 예산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는 것 말고는 좀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좀 뭐 큰 예산도 큰 예산이지만 뭐 세세하게 살펴보면
결산 심사할 때 이야기인데 공원 화장실 소모품 예산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휴지 갖다 놓는 예산이거든요. 네. 87만 원 잡혀 있었는데 17만 원만 쓰여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래 되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그 항목에서는 집행이 적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원도 있었고 하니까 화장실에 휴지 없다고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이제 네. 국민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게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아직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그렇죠. 네. 오늘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의정비 부분입니다. 동구 지역의 경우는 지금 의정비를 대략 어느 정도나 받고 계시나요? 제가 8월 급여 명세표를 보니까요. 네. 264만 7,120원을 받았습니다. 네. 월급 명세까지 공개해 네. 주셨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살펴보니까 서울에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구가 제일 많던데요. 네. 1년으로 따졌을 때 4,950만 원이 와, 거의 되고요. 두 배인데요. 예. 예. 그리고 뭐 종로구는 4,118만 원 이렇게 나오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3,090만 원으로 제일 적고요. 달서구가 3,59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재정 여건하고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벌써 몇몇 의회에서는 의정비 동결 기사가 올라오던데요. 동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 하겠고요. 음. 미리 이제 동결하자는 의견을 모으면 이제 의정비 심의를 하는 그 위원회 자체를 열 필요도 없어지는데 예. 일단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는 3년째 동결했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야기라도 해봐야 안 되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3년간 동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저같이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당선된 지 1년인데 라고 이제 부담감을 좀 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9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아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적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의정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의정비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라든가 뭐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매월 정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의원에게는 월 90만 원 이내, 그다음에 보조 활동비로 20만 원 이내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합치면 11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정액으로 나오게 되고요. 월정 수당이 요게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뭐 지급하는 수당인데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들이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위원회를 그렇게 하는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의원 그리고 의원의 배우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기준액이라는 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뭐 앞서 언급했던 이제 지방자치법과 연관되어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의원 1인당 주민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대구는 이 기준액을 넘는 자치단체 의회는 없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아까 3,345만 원이 되는데요. 내년도 기준액도 3,508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못 미치죠. 예. 국회의원들 그 세비도 그렇지만 의정비도 앞으로 틀림없이 계속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인상 기준이 뭐냐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하면 많이 받으셔도 이게 별 말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의정비가 올라야 한다라고 혹은 현실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야지 좀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려고 좀 많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시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또 아직까지 뭐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네. 왜 돈을 더 줘야 되냐? 뭐 돈을 못 받으면 힘들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느 의견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 나름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기초의회와 의정 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시점에서 그 신뢰가 확보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기준을 세우고 좀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해년마다 심사하게끔 돼 있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이런 이제 논란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명절 앞두고 있어서 기초의원들 인사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뭐 평소보다 인사를 더 다닐 수밖에 없고요. 네. 시장, 경로당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인사드려야겠죠. 이때가 아니면 또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만나면 제가 올해 이런 일 했습니다. 좀 홍보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짧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요. 명절 네. 앞두고 만났는데 이제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이야기가 예. 주가 돼야지 제가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주가 돼 버리면 미운 소리 듣겠죠. 예. 네. 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이었습니다.